사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코스닥으로 다 쏠려서요. 코스닥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무려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10% 네네. 넘게 올랐다고요? 왜 이렇게 코스닥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건가요? 일단 이 트리거를 당긴 건 22일 날 있었던 코스피 5천 위원회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하고 그 코스피 오찬을 했었죠, 네, 같이. 오찬을 그 네네. 자리에서 야 그럼 이번에는 한번 코스닥 3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이 넘었습니다. 매수 사이드 카도 발동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정말 천스닥이 됐습니다. 그리고 5% 가까이 지금 뛴 거죠. 네, 그 코스닥이 지금 1,0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0포인트 넘게 치솟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스닥을 잃었고요. 이 반면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실 22일 5천을 돌파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숫자를 본다라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지금은 조금 약간 소강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5천을 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마디 지수라고 하죠. 이게 4천, 5천 이렇게 되는 그 지수 즈음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강 상태를 걷는 반면 사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코스닥으로 다 쏠려서요. 코스닥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무려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10% 네네. 넘게 올랐다고요? 왜 이렇게 코스닥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건가요? 일단 이 트리거를 당긴 건 22일 날 있었던 코스피 5천 위원회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하고 그 코스피 오찬을 했었죠, 네, 같이. 오찬을 그 네네. 자리에서 야 그럼 이번에는 한번 코스닥 3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말에요. 금융위원회 주도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뭐 벤처펀드나 모험 자본을 활용해서 사실 코스닥에 있는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개인들이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다가 기관 자금을 좀 들여와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럼 실제로 오늘은 어떤가요? 개인이 많이 사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아니, 아니면 오늘 흐름을 보자면요. 네.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 팝니다. 아. 그러고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 1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요. 네. 기관이 8천억 넘게 사들이고 기관이 있고 많이 사는 거군요. 네네, 외국인이 한 네. 2천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 거래 양태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기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전망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일단 정책이 뭔가 활성화 대책 이런 게 있으면 네네. 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기는 한데 사실 그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요. 이게 약간 흐름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는 사실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그런데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요. 최근 들어서 여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열티 수입. 이게 뭐냐면 기술 수출 계약이 실제 로열티 수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약 기업들 상당수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평균 한 60% 이상 늘어나는 등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의 또 한 축인 2차 전지 부분이 있거든요. 2차 전지가 사실 그간 심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2차 전지 앞단에 있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되면서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ESS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원료가 되는 그 금속 광물들 있잖아요. 네. 광물 가격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액도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또 훈풍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있는 우리가 이제 로봇 기업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현대차를 뺀 나머지 약간 이렇게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코스닥에 있는 로봇 기업들 뛰면서 사실 오늘 천스닥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해보죠.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대 그 실적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건데 이재용 회장이 임원진들에게 숫자가 좋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 최근에 나타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를 보자면요. 한 곳은 국내 증권사 중 한 곳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를 내놓게 됐습니다. 올 한해요. 네네, 좀 놀랍죠. 네. 그리고 이제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0만 전자를 넘어서 24만 원을 전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대충 보면 한 150조 안팎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사실 최근에 뭐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HBM4라고 하는 그 HBM 관련돼 가지고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에 매번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했던 HBM 쪽에서도 수율도 나오고 퀄 테스트 통과하고 이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D램 가격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객사한테 또 한 번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야말로 몇 배로 뛰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낸드까지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낸드 부분에서의 이익 개선도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온 우주의 기운이 20만 전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아지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용 회장이요.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만했다라는 표현은요. 그전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 부분에서 압도적인 1등이었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의 도전 등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결과가 바로 HBM 시장에서 선두자를 뺏기면서 심지어는 D램 시장에서까지 1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굴욕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만하고 있던 사이에 1등 삼성전자가 2등으로 밀리는 굴욕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1등으로 올라섰거든요. 올라갔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안주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다시 2등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대 회장이 얘기했던 샌드위치론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네, 샌드위치론, 네, 샌드위치 위기론. 네, 샌드위치 위기론. 네.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 위기는 뭐냐? 중국이 가격을 앞세워서 이제 한국 제품들 따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죠. 아, 그게 고 이건희 회장. 예, 맞습니다. 2007년 얘기네, 20년 전 얘기. 네, 맞습니다. 대한상의 가서 이제 한국경제연합회 네. 네. 전경련이죠. 회장단 회의 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은 우리 기업의 처지를 샌드위치라고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걸 꺼내면서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사실 비교적 적은 말 그리고 상징적인 발언만 하고 주로 행보의 메시지를 좀 주는 인물이잖아요. 이번 발언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이 본인이 삼성의 수장이 되고 나서 사실 삼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아마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시 한번 인류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여기서 다시 꺾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혼밥하는 사진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어떤 이제 강의를 갔는데 네. 강의를 하시는 분이 어떤 재벌 기업 총수분이셨어요. 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네, 야 이제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음. 지금 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원이 없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약간 허름한 그 서민적인 라면 가게에서 교토에 있는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저런 모습은 우리나라 인류 기업 지금 장중한 때 시가총액이 1,000조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 1,000조의 기업을 이끄는 수장이 저런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 투자자들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다 친근감을 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런 모습도 어디서 생각나시나요? 바로 깐부의 동 생각나지 맞아요,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소박한 모습 그리고 이게 뭔가 그 과거 사진인데 지금 다시 맞아요, 회자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그 지난해 한 9월 사진이었나요? 네. 9월 사진이었는데 영상이 업로드가 됐었는데 그때는 주목하지 못하다가 지금 세상. 사실 어울리지 네. 않잖아요. 1,000조 기업의 수장과 네. 라면집에서 나랑 똑같이 라면 먹는 모습이 약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한 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